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로쿠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 중에서도 핵심만 뽑아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보일 자료는 컨퍼런스 콜 녹취록인데요. 특히 창업자이자 CEO 앤서니 우드의 그 준비된 발언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CFO 발언이나 Q&A는 이번엔 제외하고 CEO가 직접 제시한 로쿠의 현황 평가, 그리고 또 미래 성장 전략, 여기에 집중해서 그 의미를 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자신감 넘치는 그런 톤이 느껴지던데요. 과연 그 근거가 뭘지 지금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앤서니 우드 CEO의 발언만 딱 떼어놓고 분석해보면요. 로쿠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방향, 또 그 전략적인 기반에 대한 그림을 꽤 명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의 메시지가 단순히 실적 숫자 나열하는 걸 넘어서서 로코 플랫폼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또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플랫폼 매출 성장에 대한 CEO의 강한 자신감이었어요. 2024년에 내놨던 수익화 전략들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평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나요? CEO가 특정 전략 하나하나를 막 다 열거했다기보다는요. 2024년 한 해 동안 진행했던 다양한 수익화 개선 노력들, 이게 이제 결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아, 종합적으로요? 네. 그래서 그 결과로 2026년 이후에도 플랫폼 매출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거다. 그리고 동시에 수익성 역시 꾸준히 개선될 거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죠. 부자릿수 성장, 꽤 높은 목표인데요. 그렇죠. 이게 일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조적인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라 흥미롭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 집중해서 이런 성장을 이끌어갈 계획인가요? CEO는 그 플랫폼 성장을 이끄는 세 가지 핵심 동력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로쿠 경험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홈스크린. 이 홈스크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거고요. 네, 홈스크린. 둘째는 광고 수요를 계속해서 창출하고 확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구독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아, 홈스크린, 광고, 구독. 이 세 가지군요. 네, 이 세 가지 축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로쿠의 성장을 이끌 것이다. 이게 이제 CEO의 구상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축, 홈스크린 전략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죠. CEO가 홈스크린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강조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역시 로쿠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에 있습니다. CEO가 언급했듯이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그러니까 초고속 인터넷을 쓰는 가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로쿠 기기나 로쿠 TV 운영체제를 쓰고 있거든요. 와, 절반이요. 정말 많네요. 네, 엄청나죠? 이 사용자들이 모두 TV를 켜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로 홈스크린이고 바로 그 화면에서 뭘 볼지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첫 화면이니까. 네, 그러니까 홈스크린은 수많은 사용자의 시청 경험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콘텐츠 소비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 작업들을 하고 있나요?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CEO는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홈스크린 상단에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추천 컨텐츠 행, 영어로는 RAW라고 하죠. 이걸 추가했는데 이게 사용자 참여를 높이는데 꽤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네, 그런 기능 본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현재 내부적으로 테스트 중인 대규모 홈스크린 업데이트입니다. 대규모 업데이트라면 단순한 기능 추가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CEO 말로는 이 새로운 홈스크린이 테스트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하고요. 세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시청자 경험 개선, 그리고 사용자 참여 증진, 마지막으로 수익화 개선입니다. 경험, 참여, 수익화. 네, 기존 로쿠 홈스크린의 상징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 단순함, 그리고 즐거움. 이런 건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유용하고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죠. 2026년 출시를 목표로 아주 신중하게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요. 아마 로쿠 플랫폼 역사상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용성 개선과 수익화 증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군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수익화에 너무 치중해서 사용자 경험을 좀 해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균형은 어떻게 잡겠다는 걸까요? 그거 좋은 지적이십니다. CEO도 그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홈스크린이 궁극적으로는 구독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거나 광고 기반 컨텐츠 시청을 늘리는 식으로 수익 증대에 기여해야 하지만 그 전제는 사용자 만족도 향상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 만족도가 먼저다. 그렇죠. 즉, 사용자가 더 만족하고 더 많이 플랫폼에 머무르게 만들면 그게 자연스럽게 수익 증대로 이어질 거다. 이런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 매일 사용하는 그 로쿠 화면이 어떻게 더 편리해지고 동시에 로쿠의 사업에는 또 어떻게 기여하게 될지 이걸 지켜보는 게 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홈스크린의 진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성장 동력인 광고 사업으로 넘어가 보죠. 이 분야에서 CEO가 강조한 핵심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광고 사업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개방성과 협력을 통한 광고 수요 증대고요. 다른 하나는 기술 혁신을 통한 광고 성과 극대화입니다. 개방성과 기술 혁신. 네, 먼저 협력 측면에서는 모든 주요 광고 플랫폼 그리고 DSP,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광고 지면을 구매하고 관리하는 기술 플랫폼 있잖아요. 이들과의 연동을 강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최근 발표된 아마존 DSP와의 관계 심화가 대표적인 예시죠. 아, 아마존 DSP요? 네, CEO는 아직 이게 초기 단계지만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고 앞으로 큰 기회라 될 걸로 기대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아마존과의 협력이라면 이게 단순히 광고 물량을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아마존은 방대한 광고지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들과 협력하면 로크 플랫폼의 광고 인벤토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더 많은 광고 예산을 유치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렇겠네요. 하지만 로쿠가 외부 플랫폼과의 협력에만 의존하는 건 아닙니다. 자체적인 광고 기술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특히 에지 매니저라는 셀프 서비스 광고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CEO는 강조했습니다. 에즈 매니저라면 그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특정 성과를 중시하는 광고주들이 직접 광고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그런 플랫폼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퍼포먼스 마케팅, 그러니까 클릭률이나 앱 설치, 구매 전환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는 광고주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대형 브랜드 광고주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광고주들을 로쿠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CEO는 로쿠가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성능을 내는 커넥티드 TV, 즉 CTV 광고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의 성능을 내는 CTV 광고 플랫폼이라. 근데 그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하잖아요. 로크만의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CEO는 보고 있나요? CEO는 로쿠가 가진 몇 가지 핵심 경쟁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역시 압도적인 규모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광대역 가구 절반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라는 점. 네, 규모. 둘째는 풍부한 자사 데이터, 퍼스트 파티 데이터입니다. 사용자들이 어떤 컨텐츠를 보고 어떤 앱을 쓰는지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직접 가지고 있다는 강점이죠. 데이터 중요하죠. 셋째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AI를 포함한 발전된 기술 플랫폼이고요. 마지막으로 광고나 프로모션을 효과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용자 경험 요소, 예를 들면 홈스크린 배너라든지 스크린세이버 광고 같은 것들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국 방대한 사용자 기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잘 활용해서 광고주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돌려주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그 광고 효과 측정 기능 개선 언급도 있었죠? 네, 맞아요. 정확한 광고 효과 측정은 퍼포먼스 광고에서는 특히나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CEO는 이 부분에서도 계속 개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모바일 데이터 분석이랑 측정 분야 전문 기업인 앱스플라이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아, 앱스플라이어? 네, 이게 아마 모바일 앱 마케팅이랑 로쿠 플랫폼 광고를 연계해서 성과를 측정하고 최적화하려는 그런 광고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또 생성형 AI 같은 최신 기술을 광고 플랫폼에 통합해서 타겟팅 정확도나 광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정리해보면 외부 파트너십과 자체 플랫폼 강화를 통해서 광고 물량을 확보하고 동시에 데이터와 기술력으로 무장해서 광고 성과를 극대화한다.
그래서 CTV 광고 시장의 리더가 되겠다. 이런 포부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성장축, 구독 수익 증대 전략은 어떻게 펼쳐나갈 계획인가요? 구독 사업에서는 두 가지 접근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새로운 형태의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겁니다. 프리미엄 강화와 신규 시장 개척. 네. CEO는 특히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계속 사용자 경험 개선하고 콘텐츠 추가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서 2026년에는 더 많은 티어 1, 그러니까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예고까지 했어요. 티어 1 서비스라면 어떤 종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혹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나요? 구체적인 서비스 이름이나 장르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티어 1이라는 표현 자체가 로쿠가 단순한 저가형 번들 상품을 넘어서서 자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핵심 구독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체 브랜드를 키우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기존의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들과 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그런 자체 브랜드를 키우겠다는 야심이 좀 엿보이는 대목이죠. 흥미롭네요. 그리고 또 하나, 신규 서비스 하우디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이건 어떤 서비스인가요? 네, 하우디. 이번 발표에서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월 3달러라는 아주 파격적인 가격에 광고 없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SVOD, 그러니까 구독형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입니다. 월 3달러요? 광고 없이? 와, 정말 파격적인데요. 이게 근데 과연 수익성이 있을까요? 네, CEO도 하우디가 아직은 매우 초기 단계라는 걸 인정했어요. 하지만 과거에 로쿠 채널이라는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경험을 언급하면서 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로쿠 채널 성공 사례가 있었죠. 네, 로쿠 채널도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로쿠 플랫폼의 그 방대한 사용자 기반과 데이터, 그리고 파트너십을 잘 활용해서 지금은 미국 내 상위 스트리밍 서비스 중 하나로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CEO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하우디 역시 로쿠 플랫폼의 힘을 이용해서 성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에는 민감하면서도 광고는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사용자층을 공략하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프리미엄 라인업 강화와 동시에 하우디라는 저가형 무광고 옵션을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려는 투트랙 전략. 이게 구독 수익 증대의 핵심이군요. 이 외에 CEO가 언급한 다른 주요 전략들도 있었나요? 예를 들어 데이터 활용 방안 같은 것들이요? 네, 데이터 활용에 대한 질문에 CEO가 답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는 로쿠가 보유한 그 방대한 자사 데이터가 광고 타겟팅 정확도를 높이고 또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컨텐츠를 추천하는 등 내부적으로 이미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광고 및 구독 판매를 늘리고 전반적인 시청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혹시 이 데이터를 외부 기업에 판매한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수익화할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LLM? 대규모 언어 모델과의 연동 같은 가능성도 요즘 얘기가 나오던데요. CEO는 그런 외부 데이터 수익화 방안, 예를 들어 LLM 학습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의 가능성도 항상 검토는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은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것은 아니고 당분간은 플랫폼 내부의 가치를 높이는데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활용할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사용자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도 좀 엿볼 수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데이터는 일단 내부 활용에 집중한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볼 점이 있네요. 최근에 스포츠 중계권이 여러 스트리밍 서비스로 막 흩어지면서 시청자들이 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한 CEO의 시각은 어땠나요? 이게 흥미롭게도 CEO는 이러한 스포츠 콘텐츠의 파편화, 프래그멘테이션 현상을 로쿠에게는 오히려 큰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파편화가 기회라고요? 그건 좀 역발상인데요. 그렇죠. 여러 앱과 서비스에 흩어져 있는 스포츠 중계를 사용자들이 좀 쉽게 찾고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개자 역할을 로쿠가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사용자들이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기회를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CEO는 스포츠존 같은 기능을 예로 들었습니다. 스포츠존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팀이나 리그의 경기가 지금 어느 앱에서 중계되는지, 실시간 경기 상황은 어떤지 이런 걸 한눈에 보여주는 통합 인터페이스거든요. 네, 그런 거 있으면 정말 편하죠. 네, 이렇게 복잡한 스포츠 시청 환경을 단순화하고 통합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로크 플랫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특정 경기나 팀에 관심 있는 사용자들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이나 광고 기회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북적함 속에서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오늘 앤서니 우드 CEO의 발언을 통해서 로쿠의 성장 전략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사용자 경험과 수익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홈스크린의 진화, 그리고 파트너십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광고 사업의 확장, 또 프리미엄 강화와 하우디라는 신규 서비스 투입을 통한 구독 수익 증대. 여기에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과 스포츠 콘텐츠 파편화 속에서 기회를 발굴하는 것까지 상당히 좀 명확하고 공격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CEO의 발언에는 현재 전략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가속화할 거라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전략들은 단순히 회사의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로코 기기를 통해 매일 접하게 될 실제 사용자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인터페이스의 변화라던가 광고의 형태, 콘텐츠 추천 방식, 또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직접 체감하게 될 변화들이죠. 네. 그래서 로쿠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나갈지 주목해 보는 것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CEO는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고도의 개인화 및 퍼포먼스 마케팅 강화를 외치면서도 동시에 홈스크린 전략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함, 질모음, 사용자 신뢰 같은 가치를 또 강조했거든요. 네, 그 두 가지 지향점 사이에 어쩌면 좀 본질적인 긴장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플랫폼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아주 고도로 정교화된 타겟팅과 개인화된 경험 제공. 이것이 과연 사용자가 느끼는 즐거움이나 플랫폼에 대한 신뢰와 항상 양립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로쿠는 앞으로 이 고도의 맞춤화 및 수익화 전략과 사용자의 만족감 및 신뢰 유지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 나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로쿠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로쿠의 핵심 전략에 대한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